안녕하세요. 물가에선 나무입니다. 지금 아침 6시이고요. 저는 이곳 강화에 있는 하일수로에 와 있습니다. 능내리라고도 하고요. 하일수로라고도 하는 곳인데, 지금 여기 자그마한 수로, 상류 쪽입니다. 수로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고요. 가운데 보면 줄풀 띠가 하나가 쭉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 데로 낚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짧은 데로 낚시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아침에 지금 도착하니까 아마 가물치 같은데 저 줄풀들 사이에서 라이징도 있고 그래서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낚시가 지금 보이는 이 자리에다가 발판을 하나 놓고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오. 네, 낚시 준비하면서 두 번째 미끼 놓습니다. 근데 한 8시쯤 되는 떡붕어가 한 수 나왔습니다. 네, 낚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1.6칸 낚싯대를 지금 펴서 넣었고요. 지금 보니까 저하고 앞에 있는 수초 중간쯤에 떨어집니다. 이게 저 줄풀 쪽으로 너무 붙으면 바닥이 깨끗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수로 중간쯤에 떨어지게 지금 넣어놨습니다. 미끼는 글루텐 준비를 했습니다. 마늘 글루텐 1하고 포테이토 1 이렇게 섞어서 물 2, 1대1로 배합을 했습니다. 대표면서 8치 붕어가 한 수 나왔고요. 떡붕어입니다. 이곳에 떡붕어도 있네요. 이곳이 사실은 그 잡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살치도 있고 그리고 붕어도 있고 떡붕어도 있고 또 납자루도 있습니다. 낚시가 쉽지는 않은 곳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옳지. 오. 대형 떡붕어 한 마리 걸었습니다. 뜰채가 있어야 되겠네. 한 35cm 이상 될 것 같은데요. 떡붕어. 찌올림도 좋았고요. 낚시를 해보면 사실 이제 토종붕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떡붕어는 대상어가 아니죠. 근데 손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떡붕어가 지느러미가 크고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내달리는 힘이 좋거든요. 사실 이제 토종붕어는 조금 묵직한 맛이 있다면 이렇게 좌우로 좀 다이나믹한 맛은 떡붕어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대상어가 아니니까 잡어죠, 사실. 채비가 들어가면 계속 건드리기는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납자루 같아 이거. 사용하는 채비입니다. 부력을 조절하는 부력 조절지이고요. 원줄은 2.5호입니다. 세미 플로팅 2.5호. 티는 약 40cm 정도 되고, 아래쪽 채비 구성은 나눔봉돌 채비인데 맨 아래쪽을
이 편대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3.5cm 목줄에, 그리고 이 바늘은 세사라는 바늘인데 5호 무민을 바늘입니다. 그 전체 여기 아래 무게가 0.55g 정도 되는데, 거기다 1g짜리를 0.1g짜리를 하나를 끼워서 한 0.65g 정도 되는 편대입니다. 두 바늘 다 글루텐 크지 않게 달아서 사용합니다. 지금 찌맞춤은 내려갈 때 이제 잠깐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아래 툭 떨어질 정도로 조금 무겁게 쓰고 있습니다. 이곳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찌가 살짝 떴다가 내려앉을 때 보면 왼쪽으로 살짝 밀리는 모습을 유심히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무겁게 쓰고 있고, 뭐 편대 낚시 하면 굉장히 가볍게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묵직하게 써도 채비 표현해 주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그렇게 찌맞춤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데는 다르죠. 양어장에 이렇게 좀 학습된 붕어들, 향붕어나 이런 걸 대상으로 할 때는 조금 예민하게 이렇게 맞춰서 써야 되지만, 이런 노지에서 사용할 때는 제가 사용해 본 바로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도 뭐 붕어 낚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면 뭐가 계속 까딱거리기만 하고 찌올림으로 이어지지를 않아서 떡밥을 좀 주물러서 달아보겠습니다. 아마 납자루들이 떡밥을 훼손하는 것 같은데, 좀 꾹꾹 눌러서 주물러서 떡밥이 좀 버텨주는 시간을 늘려보겠습니다. 정 안되면 제가 지렁이를 사온 게 있으니까 또 뭐 지렁이를 써보면 됩니다. 채비를 바꿔서. 이건 붕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붕어가 건드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정도만 돼도 사실 입질은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붕어들하고 납자루가 섞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토종붕어인데 생긴 게 어떻게 납자루 같이 생겼네. 이거 잡어가 이게 설쳐서 지금 떡밥이 유지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 떡밥을 좀 주물러서 넣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처럼 저렇게 몇 번 건드리고 나면 떡밥이 다 지금 훼손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잔챙이들인 것 같은데, 이게 한 뭐 네치 되겠습니다. 그래도 네치라도 이 정도 되면 입질을 올릴 텐데. 그래, 아유, 씨를 멋지게 올렸는데 이 녀석입니다. 아마 지금 바닥에 이런 녀석들이 잔뜩 있을 겁니다. 들어가면 이런 녀석들이 지금 미끼를 다 훼손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납자루입니다. 혼인색 있는 거 봐서는 수컷 같은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납자루 밥 주고 있는 꼴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괜히 아까 떡붕어 2마리 나와갖고서. 아이고, 빠졌다.
금방은 작은 붕어인데 지금까지 제가 한 2시간 반 정도 떡밥 낚시를 했습니다. 편대채비를 이용해서 했는데 계속 들어가면 지금처럼 뭐가 건드리죠. 아까 납자루가 한 마리 걸려 나왔습니다. 물지는 않았고 그걸로 봐도 지금 납자루들이 굉장히 바닥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변화를 줘봐야 될 것 같은데 미끼를 지금 지렁이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렁이 낚시로 한번 전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용하던 편대는 제거를 하고요. 홀더를 결합을 합니다. 이게 0.7g, 그러니까 0.8g 정도 됩니다. 1.2호 목줄 20cm, 바늘은 이두메지나 8호로 이렇게 바꿔서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할채비죠. 이게 이제 유동이 되는 형태이고요. 지금 제가 20cm 목줄에 아까 사용하던 글루텐 달아놓습니다. 근데 아까 편대일 때는 들어가자마자 계속 움직임이 감지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목줄이 길어졌다 보니까 움직임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똑같이 지금 글루텐 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글루텐 낚시 하면서 목줄 길게 쓰면 지금처럼 밑에서 뭐가 건드려도 표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긴 목줄 쓸 때는 좀 고형 미끼, 그러니까 옥수수나 지렁이나 이렇게 형태가 있는 미끼를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떡밥 같은 미끼를 목줄을 길게 해서 사용을 하면 실제로 바닥에서 건드리는데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잔챙이를 걸러줄 수도 있는데 떡밥 같은 경우는 잔챙이들을 거르는 게 아니라 잔챙이가 미끼를 훼손한 상황을 읽지 못할 수 있거든요. 자, 퇴수를 해보면 글루텐은 잔분도 없이 사라졌고 찌에는 움직임은 표현되지 않고 이제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귀신에 올린 듯이 멘붕이 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사장님, 미끼를 뭘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뭐, 저기가 덤벼갖고. 네, 엄청 덤비죠. 납자루가 덤벼갖고 낚시를 못 하겠어요. 잡어가 많이 덤비죠. 납자루. 네, 납자루, 네. 갈치. 네. 내리마시는데 납자루가 다 먹어버릴 텐데. 네. 그렇지. 아니, 무거운 찌를 바꿔버렸어. 지렁이를 그래서 써볼까 해서. 떡밥으로 쓰는데, 네. 지렁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철에는 어쩔 수 없어요, 잡어를. 그러니까. 얼른 큰 고기가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떡밥질을 그때는 해야 돼도 계속 보이니까, 내가 저기서 하다가 지금 일로 도망온 거야. 들어가자마자 그게 이 납자루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글루텐도 딱딱하게 해가지고 네. 냅뒀다가 입질 오는 거 네. 쫙 빨아들어가 있어. 힘 들어가갖고 그걸 채는 거지. 납자로 그냥 냅둬버려요. 여기는 그래도 쪽실보다 덜해요. 쪽실은 더해요. 아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아주 찍찍 떨어지기 무섭게 대겨고 있다가 쪽실은 살치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제 미끼 지렁이 끼우고요. 여기다가 글루텐 보쌈으로 이렇게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오토바이 타고 오셔서 낚시하시고 계시는 조사님이 한 분 계신데, 뭐 오토바이 타고 오신 걸로 보면 이 현지 분이시죠. 올해 내내 이 수로를 오셨는데 뭐 큰 붕어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이제 5월 말 그리고 6월 들어서는 잡어 때문에 굉장히 낚시가 어렵다고 하시네요. 뭐 방법은 견디는 것밖에 없다고. 큰 붕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집어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십니다. 채비 변화를 줬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고요. 또 뭐 안 되면 다시 떡밥 낚시로 돌아가든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렁이도 계속 끌고 가는데요.
지렁이 끌고 가던 녀석이 요 5치 정도 되는 붕어입니다. 지렁이는 뭐 찌를 근사하게 올렸는데 이 녀석입니다. 아침에 도착해서 잠깐 입질이 있더니 그 뒤로 지금 영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점심 먹습니다. 점심은 감자, 고구마, 사과 구황작물로 점심. 오늘 낚은 붕어들인데요. 떡붕어 저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8치 떡붕어 한 마리 더 있고요. 나머지는 토종붕어들은 굉장히 잔붕어들 몇 수입니다. 네. 지금 오후 2시입니다. 오늘 이곳 하일수로 상륙권에서 낚시를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7시부터 낚시를 시작해서 약 7시간 정도 낚시를 했습니다. 붕어는 한 37cm 정도 되는 떡붕어, 그리고 8치, 나머지 한 5치 내외 되는 붕어, 토종붕어들 한 10수 정도 그렇게 낚았습니다. 이곳에 지금 납자루가 굉장히 많아서 낚시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나마 아침 일찍 조금 입질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입질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밤낚시하고 새벽 낚시를 해보면 조금 더 조과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밤낚시는 거의 하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낚시를 할 수 없어서 더워지고 그래서 철수합니다. 오늘 하루 잠깐이지만 또 이곳에서 즐거운 추억을 갖고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붕어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였습니다.